무명 작가의 에세이는. 안녕하세요, 백미정님. 공공출판사 000 주간입니다. 11월 중순쯤 투고해 주셔서 그때 잠시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력도 좋으시고 내용도 흥미롭게 잘 읽히나 주제 및 내용이 너무 개인적이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명 작가 에세이도 쉽지 않아서 말이죠. 그렇다면 주제나 컨셉이 독자의 니즈에 강하게 부합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도 특별한 강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 책이 얼마나 팔릴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필력이나 내용 등은 당연히 완성도가 있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좋은 글이어서 더 아쉽지만 반려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필력과 흥미가 있는 좋은 글이라는 말에 꽂혀서는 거절 또한 즐거웠던 답장이다. 단점이 섞여 있는 장점 어필은 진심이라 믿어진다. 그리고 에세이 형식의 글에 대한 내 생각, 독자의 니즈에 대한 내 생각을 답장으로 드렸다. 이렇게 진실된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것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출간 계약 성사될 때보다 더 기쁜 듯해요. 정상이 맞는 걸까요? 주간님의 답글을 읽으며 오늘 내내 싱글벙글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솔직한 피드백을 해주신 점, 제 글이 좋다고 칭찬해 주신 점,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아니라 저만을 위한 답장이라는 점, 모두가 싱글벙글의 합집합입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감정이 상하지 않는 이상 저 역시 제 주장을 표현하는 편이라 몇십 글자 보태자면 독자로서 저는 타인 삶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라 해도 오직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내리는 작가든 경남 진주에서 거미와 무당벌레를 벗삼아 이야기하는 작가든 사람 사는 이야기가 에세이라는 장르니 제 글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아직 마흔도 되지 않는 제가 독자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아이 메시지 기법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이익의 경중을 따져야 하는 사업체이고 작가는 순수함을 무기 삼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업이고 그래서 출판사의 애로사항과 작가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은 유명 작가가 쓴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렘보다 아쉬움이 더 큰 12월이지만 그래도 늘 그러했듯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망할 희망 때문에 오늘도 머리카락 쥐어 뜯어봅니다. 연말의 기운을 빌려 행복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세요. 진심입니다. 우리 출판사만의 작가를 원해요. 백미정 선생님, 공공출판사입니다. 투고는 제 담당이 아닙니다만 메일과 문서를 약간 읽고 느낌이 있어 몇 자 적습니다. 책을 많이 계약하신 부분이 걸리네요. 아이를 키워보셨겠지만 생명을 세상에 많이 탄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백 선생님의 왕성한 의욕에 오히려 겁이 날 수 있습니다. 6번째 아이의 산파 역할을 맡아달라고? 이런 식으로요. 어느 회사나 그렇겠지만 저희는 공들여 책을 만들고 책의 출간과 함께 저자를 세상에 런칭하는 데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약간의 단독성도 갖길 원하고요. 출판사라면 그런 생각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길. 선생님의 기획안과 글에서 좋은 착점과 스피디함 등 여러 장점을 느꼈습니다. 정진하시면 우리 사회에 큰 도움 주실 분입니다. 이메일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나의 답이다. 출간 거절 답장을 수없이 받아보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성스레 답글로 보내주신 곳은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작가인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하나, 아이를 한 명 낳아 잘 키우든 여러 명 낳아 잘 키우든 그것은 부모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능력되면 낳는 거고 그때마다 산파가 도움을 주는 거죠. 너는 아이 많이 낳았으니까 이제 그만 낳아. 난 너만의 산파가 되고 싶어. 더 이상 네 아이 안 받아줄 거야. 라고 말하는 산파, 좀 그래요. 저도 이렇게 글을 빨리 많이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었고 글쓰기는 본능 같은 거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 터진 것 같아요. 쓰고 싶어서 썼고 투고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 출판사에서 계약을 해주셨어요. 둘, 출간과 저자의 런칭에서 보람을 느끼는 출판사라니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겪어본 여러 출판사들은 책 판매량이 영순이었거든요. 책이 팔리지 않는 결과의 원인을 모두 작가 탓으로 돌리는 것에 짜증이 나 있었는데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 좋아요. 셋, 제 글을 보고는 신경님 작가님만큼의 문체와 독특성이 있다고 극찬해 주신 출판사도 있었고 한번 웃고 말 것 같은 글을 누가 내주냐는 출판사도 있었답니다. 삶의 양면성처럼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이상 크게 따질 생각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답장도 좋고요. 넷, 단독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세상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대중성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희망과 긍정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원한다면 단독성이 아니라 보편성과 대중성이 우선시 되어야겠죠. 출판사의 목적과 가치관, 작가의 사명감과 가치관이 합일이 되는 지점을 찾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예언대로 제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작가가 되었음 해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몸 건강, 마음 건강하시고 승리하셔요. 내가 보낸 답장에 스스로 뿌듯해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오글거리기도 하다. 작가 입장에서만 썼나 싶기도 하고 어쩌겠는가. 서로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착하게 구는 것은 여기까지.